네, 안녕하세요. 민코는 준호입니다. 자, 수능 시험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웠어요. 네. 저도 요거를 이제 문제를 8시 15분에 나와가지고 바로 풀고 9시 한 15분에서 20분쯤 해설과 함께 업로드를 했거든요. 저도 풀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드리자면 작년 수능의 경우는 좀 뭐랄까요, 킬러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수능 문제는 준 킬러 문제들의 향연이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어려웠을 만한 문제가 10번 문제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상대적 이득이라는 내용으로 풀어주셨다라고 친다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증가율의 비대칭성이죠. 네, 그래서 4번이냐 5번이냐 뭐 이런 것도 헷갈릴 수가 있었을 텐데, 5번 문제가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이냐면, 증가율의 비대칭성으로 좀 섬세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뭐 끝판왕으로 어려웠죠. 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요, 구체적인 수익률 계산하고 계시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따 푸는 거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의 경우는 좀 섬세하게 킬러 문제였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이 11분의 1의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9분의 1 상승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었다라고 한다면 요번 문제는 어림산으로 풀어주셨으면 돼요. 네,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문제가 20번 문제죠. 네, 20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 파이널 모의고사의 고난도 백지에 있는 문제랑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나름대로 적중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이 2시간 내로 1시간 반 만에 해설과 함께 손풀이를 올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구체적인 해설은 여기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좀 헷갈리게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일단 화폐 흐름이잖아요. 그쵸? 화폐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서 A로 화폐가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A는 기업이 되겠죠. 그렇죠? 기업이 팔아가지고 들어온 것이 될 것이니까 B는 가계가 될 것이겠고요. 얘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보여요. 1번 A는 기업이니까 이윤국 대화를 추구하고요. 2번이 정답이죠. 이제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될 것이다? A는 기업이죠. 미안해요.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 있어가지고 수요자가 된다는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좀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3번 B는 가계로서 소비의 주체가 될 것이겠고요. 4번 오면 헷갈릴 수 있었는데 4번이 중요하거든요. 4번 이거 알아두세요. 물류회사의 화물차 구입비는요, 제가 저번에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개념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려서 내용이 바로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이 될 것이냐면, 물류회사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의 화물차 구입비는요, 일단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산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 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화폐가 일로 흘러 들어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흘러가는데 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폐 흐름이 일로 나간다는 걸 포인트를 낼 것이겠고, 백화점의 의류 판매 수입은 당연한 말이 생산물 시장에서 들어오는 이 화폐 흐름이 되겠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라 보입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그 경제 순환에서 낼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뭐 쉽죠. 네, 그래서 갑국에서는 사유재산권, 네, 이제 이거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뭐가 되겠죠? B가 어디 갔어요? B의 경우는 계획이 될 건데,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1번 A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반대가 될 것이겠고요. 2번은 보이지 않는 손은 A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 B가 3번이 정답이죠. 계획 경제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B에서는 A와 달리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경제 문제는 둘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의 경우는 A와 B에서는 모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축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A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까지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그렇죠? 화장품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4번. 자, 보시면 가는 X제의 공급 변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고요. 나는 수요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 공급이 변동했더니 만약에 1에 그린다라고 친다면은요 여러분들 공급 변동은 맞거든요. 근데 나의 경우는 수요만 변동한 경우가 될 것인데 수요가 변동하면 1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1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은 공급이 1에 써줘야 될 것이겠고요. 수요가 1에 써줘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1번 공급량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공급량 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얘는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가 될 겁니다. 공급이 양의 관계에 있다는 뜻은 무엇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급의 법칙을 갖고 있다,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직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양의 경우가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X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는 가의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선호도 증가의 요인은 1로 가겠죠. 그렇죠? 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자연재해로 인한 X제 생산시설의 파손은 가의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X제 생산시설의 파손의 경우는 공급이 감소할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1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번이 정답이고 4번 정상재라고 써있네요. 수능이 아주 깔끔하게 써있죠. 그 다음에 소득 감소의 경우는 수요 감소가 될 겁니다. 1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의 경우는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하락은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지 4번까지는 뭐 그쵸. 그다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5번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은 사회적 편익이 반영됐다 그랬는데 문제는 개당 1만 원의 편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밑에다가 사적 편익만 반영한 곡선이라고 써주신다라고 친다면 그쵸? 우리가 10만큼 위로 올라간다가 될 것이니까 80이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사적 편익에다가 그쵸? 우리가 사적 편익에다가 1만 원의 편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1만 원씩 추가적인 편익이니까 한 개씩 밀어버리시면 되겠죠? 네, 70, 60, 50, 40, 30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암산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일단 90이라는 사회적 편익이랑 80이라는 사적 편익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얘와 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자 일단은 공급량을 일정하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다가 될 것이겠고요. 수요가 이렇게 있다라고 썼을 때 이 수요의 경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면 사적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과 사회적이라는 것이 약 1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사적과 사회적 1만 원 차이가 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가격이 사적과 S가 만나는 점인데 일단 사회적이 나와서 사회적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로 볼게요. 자, 사회적이라 본다라고 친다면 사회적과 공급이 만나는 게 어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과 시장 공급이 만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수요 곡선과 공급선의 직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주목하시면 돼요.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 것이냐면 70과 60의 사이인 65와 65라는 데에서 균형이 생긴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량과 사회적 편익이 만나는 게 여기가 얼마가 될 것이냐면 65가 되고요. 그때 가격은 7.5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면 1만 원의 편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했으니까 여기 1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1 내려주신다라고 친다면 일단 65라는 가격인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이라는 게 현재 70에서 60으로 내려간다는 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냐면 일단 70일 때 7이죠. 그렇죠? 70일 때 8이 되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70일 때 6이 되거든요. 내려가니까. 이 말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70일 때 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깔끔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7일 때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고 보시면 어디에 있죠? 현재 여기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량이 가격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의 경우가 70이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7이라고 본다면요. 여기 7이거든요.
70이다라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7일 때 70이니까요. 6일 때는 7일 때 70이니까 우리가 70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70개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6만 원이 반영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를 1만 원만큼 위로 올렸다라는 표현은 저놈을 한 칸씩 옆으로 밀었다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래 보신다라고 친다면 잘 보세요. 공급량이 만나는 게 7이거든요. 60과 60이 되거든요. 사적 편이니까 시장 공급량이. 그러니까 60이라는 보시면 되니까 얘가 60이 될 겁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번의 경우는요, 사적 편의보다 사직 편이 높기 때문에 얘는 외부 경제가 되겠죠. 이 말 이해돼요? 그 다음 2번 시장 거래량의 경우는 사적과 공급이 만나는 60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65와 공급이 만나는 여기가 사회적이 될 겁니다. 5개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판매 수입은 7 곱하기 60이 되겠죠. 420이 된다는 게 맞는 말이 될 것이겠고, 마지막 리을번의 경우는 지급한 보조금의 총액을 구하라 그랬는데 개당 1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균형이 65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 곱하기 65 해서 65만 원이다 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나와 있다라고 친다면 일단 균형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적 편익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7이라는 가격하에서 70개가 나오는데 왜 60이 나오느냐? 아니 10개가 준 게 아니라 1만 원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 써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요 90일 때 있죠. 그렇죠? 90일 때 이 수요량이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요량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얘를 1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올려주신다라고 친다면 지금 현재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편익이 여기 있잖아요. 시장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린다라고 친다면은요, 동일한 양에 대해서 1만 원을 올려주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동일한 가격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량이 90이잖아요. 여기가 80이라 볼게요. 80부터 한번 해보시면 80이라고 본다면 이 80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어디죠? 현재 6만 원 될 것이거든요. 사회가.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죠? 5만 원이 될 겁니다. 이제 좀 이해돼요? 자, 그래서 80일 때 5만 원이 되니까 5만 원일 때 80을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밀어서 써주신 다음에 그리시면 끝납니다. 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앞 페이지에는 없었어요. 네. 일단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환율 문제도 제가 이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때 쉽게 냈거든요. 그 이유는 6월, 9월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수능도 쉽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쉽게 나왔죠. 네, 그래서 해외 투자 자금이 대폭 유입됐다는 말은요, 외화의 공급이 증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의 공급이 증가했다는 말은 이와 같이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국 통화 미국 달러의 환율이 하락했다가 될 것이겠고요. 여기가 그 다음 여기의 경우는 대량 수입이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린다라고 친다면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요, 갑 통화 대 달러의 환율이 하락했다가 될 것이겠고요. 을 통화 대 달러의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요, 기억은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증가. 2번, 각국 기업의 미국 달러 앞에서 외채 상환 부담 감소 요인이다. 보시면 니은번의 경우는요, 갑 달러가 하락했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각국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로 갚을 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감소 요인이 맞을 것이고 2번 정답입니다. 3번,
D것은 을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이죠.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4번. 리을은 을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겠죠. 을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서 을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가 될 겁니다. 5번의 경우 리을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을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 증가 요인이 되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미국으로 여행했을 때 달러를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였고요. 자, 7번도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그림 그리기 전 이것부터 판단해 보시면 잘 보세요. 정책 시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지가 300이 될 것이겠고, 그렇죠? 여기는 400이 될 것이겠고, 여기는 20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가격이요 300에서 400, 200으로 나와 있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렇죠? 이래 그린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그림 법칙을 따른다고 해서 그려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4,500원이라는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일단 시장 거래량이니까 300개의 가격에 15개의 수량을 갖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가를 시행했다 그랬을 때 가격이 400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될 것이거든요. 네, 여기가 될 겁니다. 얘는 뭐가 될 것이냐면 최저 가격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원의 경우에서 이렇게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는 최고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균형은 여기가 될 것이겠고요. 그때 10개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경우는 여기가 될 것이니까 12개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다 보니까 깔끔히 하나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의뢰 그림이 끝나요. 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다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얘는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때 요 1회 파트에서 이런 문제 굉장히 출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보이긴 하는데 일단 보시면은요.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라 그랬는데요. 수요량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수요의 기울기는요. 3분의 100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수요의 기울기는요. 3분의 100이에요. 그렇죠? 3분의 100이 나오니까 1번의 경우 수요량은 20개라 그랬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가격이 100원일 때라 그랬죠. 300이 떨어졌죠. 근데 3분의 100이니까 얘는 300분의 9가 될 것이거든요. 9분의 300이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300이 떨어지면 9가 증가하니까 21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의 경우 1번의 경우는 21개다라는 표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가가 뭐죠? 가가 지금 요거죠. 최저 가격제. 얘는 생산자 보호 제도를 위한 생산자 보호 목적이 될 것이겠고요. 3번 자 소비자는 여기죠. 이거 구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를 못 구해 틀린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기울기를 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울기 3분의 100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가 감소하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럼 4죠. 그럼 써볼게요. 12분의 400이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12분의 400이니까 800이 될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12분의 400이 800이 될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냐가 될 것인데 12 곱하기 4 나누기 12 곱하기 400 곱하기 2분의 1.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신다라고 친다면 2,400원에다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4번 나를 시행할 경우 시장 경우는 얼마예요? 나가 뭐예요? 이거죠. 네,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00원이죠. 네. 5번 나를 시행할 경우 초과 수요의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발생할 것이거든요. 여기를 구하시면 되겠죠. 수요가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울기가 3분의 100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수능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파이널 모의고사가 어렵다고 욕을 좀 먹었지만 그래도 다 나왔다는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3분의 10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200 감소하고 그 다음에 6이 증가했으니까 18이 되겠죠.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200 감소했으니까요. 6이 증가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기울기가 이거니까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가 추가 수요량이 6개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8개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네, 그래서 8개가 추가 수요량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8개예요, 8개. 그 다음에 자, 8번. 자, 8번의 경우는
이것도 제 파이널이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되게 좀 걱정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그래서 조정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뭐가 있죠? 요구불 예금이에요. 정기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가 요구불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 80%가 되었으며,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일단 요구불 예금, 정기 예금,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20%를 제외한 얘가 주식이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를 더했을 때 80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자 수익이 80이 되었으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상품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주식은 시세 차익 가능하죠. 채권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가 정기예금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A는 요구불 예금은 그렇죠.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높죠. 네, 그 다음에 D는 B에 비해 안정성이 뭐예요? 높다라고 했는데, 주식은 정기예금에 비해 안정성이 낮죠. 그렇죠. 3번 만기가 있는 상품 뭐가 있죠? 바로 채권, 정기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구불 예금은요, 만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기가 있는 상품의 비율은 80에서 70으로 감소했다가 될 것이고요. 4번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주식이죠. 주식의 상품총액이 커졌다. 네 개 정답이고요. 답은 쉬웠네요. 5번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얘네 둘이 되겠죠. 네, 총액은 40에서 25로 감소했다가 될 겁니다.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이것도 뭐 비교의 제가 맨날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은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요. 갑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 80개이고 을국의 최대 생산 가능량 90개이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그린다라고 친다면 갑국의 경우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을국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갑국의 경우는요. 일단은 최대 생산량이 80개라고 했거든요. 80개, X제죠. X제가 80개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80개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Y제가 90개라고 합니다. 을국의 경우는 90개, 여기가 있을 것이겠고요.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비교의가 있는지가 안 나와 있죠. 네,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국 모두 지금 현재 비교의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교환 비율에서 발생한다가 될 것이겠고, 표의 경우가 나타내는 것이 뭐가 될 것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국과 을국의 생산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갑국의 경우는 요 생산 가능 곡선 상 위에 뭐가 존재한다? 50,15가 존재한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요 생산 가능 곡선 상 위에 40,60이 존재한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기울기는 얼마예요? 일단은 요것분에 요거라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30분의 15니까 갑국의 경우는 기울기가 2분의 1 나올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기울기가 요것분의 요거죠. 40분의 얼마예요? 30이니까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누가 더 가파르죠? 을국이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을국이 90개를 특화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갑국이 80개를 특화할 것이다. X제를 익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뭘 그리신다라고 치면은, 소비 가능 곡선을 그리신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네 둘은 평행하게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을국은 X제 60개랑 Y제 5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잘 보시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50이 되느냐가 되잖아요. 60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이라 한번 해본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여기가 90이니까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죠? 얘는 90분의 120이 될 것이니까 여기가 12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60이 감소하면은요. 4분의 3이니까 15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45가 돼야 됩니다. 근데 50은 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60,50을 생산할 수 없다가 될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생산하는 곡선 보셔야 돼요. 이거 소비 가능 곡선입니다. 교육구. 니은번이 2번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얘는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보셔서 푸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뭘 물었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량은 어디 갔어? 노동량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쵸? 노동량은 동일하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얘는 80이고 얘는 120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동자를 투입했을 때 얘는 80개, 얘는 120개 생산한다가 될 것이겠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요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를 기울기 보시는 거 아니에요, 2번 선지는. 자, 그러면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의 경우는 노동자 1명이라고 쳐본다면 예를 들어서 80개 생산하고요. 얘는 120개 생산할 것이니까 우리가 을국이 갑국의 1.5배가 아니라 갑국이 을국의 1.5배 반대가 돼야겠죠. 왜냐면 갑국이 더 적은 더 적게 생산하니까 노동자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요 말 이해돼요? 똑같은 노동자라고 본다면 노동량이 한 단위라고 본다면 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3번 교역 후 각국의 X제로 표시한 YZ 소비의 기회비용 감소하죠. 이건 뭐 쉬운 거죠. 그렇죠? 어디에 비교가 있느냐를 물어봤으니까. 4번 5분의 3이라고 본다면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존재하느냐 따져보시면 되겠죠.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의 5, 10이라 쓰면 안 되겠네요. 지금 5분의 3이니까 일단은 4분의 3과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요 사이에 5분의 3이 존재하느냐 할 것인데 얘는 0.5고요. 얘는 0.75니까 얘는 0.6이니까 둘 사이에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국 간의 교역은 이루어진다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이 답인데요. 기억이 21로 변동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Z가 21이라고 보신다면 여기가 21이 되거든요. 그렇죠? 20이 된다라고 본다면 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50이니까 30분의 21이 되니까 얘는 10분의 7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름은 YZ라면서요. 근데 얘는 10분의 75, 100분의 75거든요. 얘는 100분의 70이고요. 여전히 얘가 더 큽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전히 얘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비교 위에 있는 재화는 똑같이 을국이 YZ, 갑국이 XZ다라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망 10번 문제인데요. 이거 상대적 이대로 풀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제 풀이 방법 개발했다고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풀이할 때 기억나세요? 상대적 이대로 풀었다는 거? 이거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매몰 비용이 섞여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매몰 비용이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갑은 두 공연 중 뮤지컬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갑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을은 아이돌 공연표를 무료로 선물받았다 그러고 5만원에 삥 뜯는 거죠. 네, 그래서 삥 뜯으니까 뭐 그냥 공짜로 뮤지컬 표를 줄게 이렇게 한번 표현했다고 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번부터 볼게요. 가가 13이라면 니은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죠. 왜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일단 갑의 선택은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잘 봐요. 일단은 표를 구입했고 문제에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친절하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줘버렸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몰 비용이 저희가 뭐라고 제가 개념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환불 불가능한 비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잘 보시면 환불 불가능한 비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몰 비용이거든요. 지금 이 뭐는요? 뮤지컬 표는 매몰 비용입니다. 그걸 5만원에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9, 얘가 13이라고 본다면은요. 갑은요. 뮤지컬 공연 대신에 아이돌 공연을 보면은 편익이 4만큼 증가합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얼마를 더 줘요? 5만원 더 주죠? 이 바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9에서 13으로 편익을 올리기 위해서 5만원을 추가 비용을 드린다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기업과는 맞다가 될 겁니다. 네.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똑같아요. 나가 4라면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얘는요. 니은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안 받아들이겠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을의 경우는요. 현재 뭘 선택한 게 아니라 을의 경우는 아이돌 공연을 보고 있거든요. 편익이 10이에요. 근데 뮤지컬 공연의 편익은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가 줄죠? 6이 줄어요. 이 말 이해돼요? 자, 6이 준다라고 치면은 5만원이 들어오죠. 왜냐면 내가 보기 싫은 뮤지컬 공연 줄 테니까 5만원 줄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가면 5만원이 들어오는 대신 6만원이 줄죠. 마이너스 1이죠. 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겠지 뭐. 그렇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귿번이 제일 어려운 선지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와 순편익의 순서가 동일하다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풀어보겠습니다. 아이돌 공연의 경우는 가에서 다를 뺀 놈이 회계학적 이익이 되고요. 9에서 8을 뺀 놈이 회계학적 이익이 돼요.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갑은요. 아이돌 공연 선택에 따라서 가-다만큼의 이익을 얻고요. 뮤지컬 공연에 따라서 1만큼의 이익을 얻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런데 뮤지컬 공연에 따라 1만큼의 이익을 얻는데 얘가 더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갑은 뮤지컬 선택에 따라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 말인즉슨 여러분 잘 보시면 뮤지컬 공연의 선택에 따라 1만큼의 이익을 얻고 아이돌 공연 선택에 따라 가-다의 이익을 얻는다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 일단 잘 보시면 현재 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이라 그랬을 때 있죠? 13이라 그랬을 때 기억나세요? 13이면 어떻다 그랬죠? 우리가 얘에서 얘 차이가 5보다 작기 때문에 넘어갈 유인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14보다 크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어차피 표 가격은 우리가 아이돌 공연을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뮤지컬 공연에 따른 표의 가격은 매몰 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은 14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의 경우는 14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니은을 제한했다라고 친다면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니은을 제한했다가 정답이라면 가는 14보다 커야 됩니다. 그 이유는 9보다 14만큼 넘어갔을 때 5초과의 이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5초과의 편익을 얻는 대신에 5만원만 준다가 될 것이니까 14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14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4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빼기 다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다의 경우는 12가 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14보다 큰 거에 12에서 2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1보다 작다며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네, 익히 보시면 돼요. 까지였고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 문제도 뭐 전형적인 문제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계산을 다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보시면, X제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Y제 투입량을 나타내고, X제는 1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만원 했어요. 10, 20, 30, 40, 50, 60이 판매 수입이 될 겁니다. 노동자 한 달당 임금은 4만원이니까, 여기가 4가 되고요. 8이 되고요. 12가 되고, 16이 되고, 20이 되고, 24가 됩니다. 네, 이게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제 한 달이당 가격은 가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 곱하기 가가 될 것인데요. 문제는 한 개일 때 이윤이 4만원, 8이라 쓸게요. 네, 4만원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더해서 얘랑 뺐을 때 4만원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가는 1만원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가 4가 되고요. 7이 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구하신다라고 치면은 얘는 8 되고요. 그렇죠? 얘는 11 되고 13 되고 얘는 16 되고 15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니은번 X제 한 개당 생산 비용은 생산량 5개일 때가 2개일 때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한 개당 생산 비용 나눠주시면 평균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X제 평균 비용 보신다라고 친다면 생산량이 2개일 때의 경우는 12니까요. 얘가 2분의 12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개일 때는 34가 나오니까요. 5분의 34가 나옵니다. 네,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예, 6보다 크다가 될 것이니까 5개일 때가 니은번은 맞다가 될 것이고요. 디귿번 이윤의 경우 16만원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가변 비용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동자 임금이 3만원으로 상승한다라고 친다면 얘가 6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요 12가 되겠죠. 얘는 18이 될 것이겠고요. 얘는 24가 될 것이겠고 얘는 30이 될 것이겠고 얘는 36이 될 겁니다. 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가 더해졌으니까 이윤을 구한다라고 친다면 일단 얘를 더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8이 되니까 2가 될 것이 있고요, 이윤이.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더하시면 16이 되니까 4가 될 것이 있고요. 여기는 25가 되니까 5가 될 것이 있고요. 이렇게 더하시면 35가 되니까 5가 될 것이 있고 요래 더하시면은
44가 되니까 6이 될 것이겠고, 6에 더하시면은 57이 되니까 3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윤국택 생산량은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이 포인트가 돼요. 네, 추가적 수입을 풀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다 흐트러져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은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증가율의 비대칭성을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는요, 이렇게 풀었거든요. 12번 문제에서 19년도가 기준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X라고 둬도 되는데요. 100이라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증가율만 나왔을 때는 뭘 쓰면 된다? 실질 GDP 증가율, 경제성장률이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증가율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본다면 둘이 더하시면 얘가 근사치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고 얘는 약 5가 나올 것이고요. 얘는 0 나오겠죠. 둘이 더했을 때 1 나오니까요. 얘는 이렇게 더했을 때 0 나온다고 될 것이고, 여기의 경우는 약 1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약이에요, 약. 자, 그러면 1번 GDP 디플레이트 2020년의 경우입니다. 100보다 크죠?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100에 예를 들어서 19년도의 경우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명-G를요 100이라고 넣어보고요. 실-G도요 100이라고 넣어볼게요. 무관하죠? 상관없죠? 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관은 없다가 될 겁니다. 증감을 대소를 비교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자, 그러면 일단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는 100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5% 증가했기 때문에 100보다 크다가 될 것이겠고요. 까지 이해되실 거라 보입니다. 2번 2021년도에 실질 GDP와 명목 GDP는 같다라고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명목 GDP의 경우는 2021년의 경우죠. 여기서 100에서요 0과 1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가 증가해서 2021년도에 명목 GDP는 101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 GDP의 경우는 5% 감소했다가 1% 증가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 104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약 96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2번은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3번 2020년도의 물가 수준 약 105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2020년의 물가 수준 2011년 낮다 그랬는데 2021년도의 경우는 정확하게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표현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이 포인트인데요. 잘 보세요. 이 4번은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얘를 계산하라가 될 겁니다. 이 말이 이해돼요? 잘 보세요. 자, 경제 규모는 2019년 대비 2022년에 크냐 작냐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얘랑 계산하시면 약 5죠. 얘는 마이너스 5죠. 아우씨, 그럼 어떻게 풀어? 그래서 뇌절이 왔을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제 고난도 백지에 나와 있는 스킬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증가율의 비대칭성의 정의가 뭐죠? 5% 증가할 때 5% 감소하면 원래 값보다 작아진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5와 1이라는 숫자가 있다 쳤을 때 얘를 계산하면 약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 마이너스 4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증가했다가 감소한 경우나 감소했다가 증가한 경우나 원래 값보다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뭐보다 작죠? 절대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5와 1이라는 숫자를 증가율의 비대칭성을 역추론해 가지고 쓰신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5와 1을 계산하면 약 빼기 4가 나올 건데요. 이 약 빼기 4라는 숫자는 증가했다 감소한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감소 증가나 증가 감소나 어차피 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4와 4를 계산해도 0보다 작다가 나오잖아요. 증가율의 비대칭성의 논리에 의해서. 이 말 이해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4와 4를 증가율의 비대칭성을 써도 작은데 더 작은 놈을 곱하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2020년의 경제 규모는 2019년보다 작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요거를 풀 수 있었을 거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가 정답이죠. 네, 물가 이건 쉽죠. 답이 쉬워가지고 다 맞출 수 있었었는데 4번에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제대로 판단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입니다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5번의 경우 2020년도에 물가 상승률이라고 했으니까요. 2020년도 약 1이죠. 네, 2021 0이죠. 네, 이거는 뭐 보자마자 5번은 정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쉽죠? 네. 항상 쉬운 문제였죠. 네. 그래서 정부의 지출 확대, 이건 뭐가 되겠죠? 확대 재정 정책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 할 것이니까 얘는 긴축 통화 정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번 정부 지출 확대는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체된 경기를 확장시키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죠. 이번의 경우는요, 니은의 개선 방안으로, 니은이 뭐예요? 물가 오름세.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준율을 인상하셔야겠죠, 거꾸로. 그렇죠. 3번. 니은의 개선 방안으로 축공, 구공채 매각 확대.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구공채를 매각하시면 돈이 들어오니까 시중에 돈이 줄겠죠. 네,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기업과 디귿은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라는데, 기업의 경우는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가인은 긴축 통화 정책이 들어갈 것이겠고요. 그렇죠? 나이는 경기 부양이 들어간다는 말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제 고난도 파이널 모의고사 3회 12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관세가 바뀌어서 나오긴 했지만 일단 국제 가격을 갓달러에 엑셀을 수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잉여가 1,050달러 감소하였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50달러인데요. 여러분 일단 얘가 국제 가격이죠. 그렇죠? 얼마인지 몰라요. X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가 되는데요. 갓달러가 X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X를 수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1,050달러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요 면적이 1,250이라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이게 1,050이 될 것이므로 까지 이해되세요? 요 면적이 뭐가 될 것이냐면 200이 될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5도이므로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X제곱, 그쵸? 이해되세요? 요게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 그래서 X가 200이 나옵니다. 20이 나옵니다. 네, 20이 나와요. 네,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이해되실 거라 보입니다. 자, 여기가 2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20이 나온다 될 것인데 관세를 부과하였더니 국내 생산장애가 T 플러스 1기 대비 600달러 증가했다 될 것이니까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딱 했더니 요 면적이 얼마가 나온다? 600이 나온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Y라고 둔다면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y 더하기 20에다가 y-20을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2차 방정식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으로 푸신 분들도 간혹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60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지금 현재 60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만약에 40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여기가 40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숫자를요 38, 37 이딴 식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풀이는 2차 방정식이 될 것인데 2차 방정식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면 될 것 같으냐면 여기가 45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y, 여기도 y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y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해 30이라고 본다면 30 곱하기 5가 나오겠죠. 네, 30 곱하기 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이라고 본다면 20 더하기 30에 나누기 2, 25. 25에다가 30이니까 10. 따라오세요. 400 어디 갔어? 600달러가 안 나오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y에다가 40을 대입해 보신다라고 친다면 까지 이해되십니까? 40을 대입해 보신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 더하기 40은 300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30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 하시면 600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1번 가는 20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 국내 소비량 50이 됩니다. T기에는 50이 되고요. T 플러스 1기 여기가 되겠죠? 80이 될 겁니다. 네, 30개 많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고요. 3번 T 플러스 2기의 관세 수입은 여기가 되겠죠? 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가 얼마가 되죠? 40이니까 60이 되겠죠? 네, 그래서 20 곱하기 20, 400달러가 될 것이고요. 4번 수입량의 경우는 T 플러스 2기의 경우는 20에서 80까지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20에서 80까지 60, 40, 60까지 20이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T 플러스 2기의 국내 소비쟁이요. 자, 이거 보세요. T 플러스 2기의 국내 소비쟁이요는 요만큼이 줄었습니다. 네, 이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T 플러스 2기의 국내 소비쟁이 T 플러스 1기보다 얼마가 정량화 되는데 60 더하기 80, 70이죠. 나누기 하시면 곱하기 20. 네, 1,400달러 적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네, 이 면적 계산하시면 됩니다. 까지였고요. 자, 대망의 15번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제가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설이 난무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그것도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것도 그런 책이 있고요. 어디 EBS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해설 난무할 건데 제 해설이 제일 깔끔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원리금 1,100달러 있죠. 얘는요,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100달러는요. 이 말 이해돼요? 어차피 100달러는 갚아야 되는 돈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1,000달러를 1,100달러 갚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10%의 손실이 나요. 손실이라보다는 10%를 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손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 말 이해돼요? 어차피 10%라 그랬는데 1,000달러에 1,100달러 내야 될 것이네. 10%가 손실 나거든요.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뭘 갖고 있죠? 이게 지금 관점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 본 거예요. 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요, 그렇죠? 가의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 주식 X를 매입했다가 되고요. 미국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래 보시면은요, 달러를 사면은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주식을 사시면은 이와 같이 환율과 곱해져 가지고 이와 같은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작년보다 쉬워요. 왜냐면 작년의 경우는 10분의 1 상승이면 9분의 1 하락, 10분의 1 상승이면 얼마예요? 91분의 1 하락이다. 이거 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볼 필요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1번은 뭐 당연히 쉬운 내용인데 4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원리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거든요. 원화 환산입니다. 원리금은 얼마죠? 1,100달러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1,100달러에 10% 상승하고 30% 하락했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요, 만약에 원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원화 환산 금액이 아니라 원리금의 달러 환산 금액이라면 40만 원이 정확합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말이지만 환율 10% 상승은 달러같이 10% 상승, 그 다음에 환율 30% 하락은 달러가 30%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 상승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죠? 11분의 1 하락인데 그렇게 구할 필요까지도 없는 게 얘는 약 10% 하락이 됩니다. 뭐가요?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때 약 10% 하락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해석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안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얘는 약 30% 상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 10% 하락과 약 30%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100달러를요 10% 하락 30% 상승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리대로 따지면 40만 원이 맞겠지만 얘를 우리가 약이라는 숫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10%와 30%의 차이인 40%인데 약 40%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40만 원이 아니라 44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얘를요, 물론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2번 상황 1의 경우 가에 따른 순수익은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상황 1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상황 1. 자, 가는요, 한국 주식 매입했으니까 잘 보세요. 한국 주식을 매입해서 달러로 환전하면 약 10% 하락하고요. 20% 상승합니다. 한국 주식은. 그러면 약 10%와 20% 상승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10%가 나올 수가 없죠.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현재 저는 10%만큼 손실을 나셔야 됩니다. 10% 갚아야 돼요. 100달러. 이 말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10% 이득이 난다라고 친다면 0이 나오겠죠. 하지만 약 10%와 20%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약 1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를 평가원이 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얘를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약 10%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마이너스 10%와 약 10%를 우리가 계산하신다라고 치면은 0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하시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12번 문제랑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10%는 맞죠. 근데 약 10%죠. 그런데 감소에 따라 증가했기 때문에 약 10%는 10%보다 작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0과 그냥 10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0보다 작죠? 근데 10보다 작은 놈이랑 계산한다고 치면 0보다 당연히 더 작겠죠? 네,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상황 2의 경우 가보다 나에 따른 순수익이 더 크다. 이것도 뭐 잘 보시면 보세요. 상황 2라고 했거든요. 여기거든요. 자, 가에 따른 순수익은요. 일단 제가요. 가의 경우는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씩 매입했을 때 환율이 30%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약 30% 이득을 봅니다. 나의 경우는요. 우리가 달러를 달러로 갖고 있기 때문에 10% 하락만 맞게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국 주식 Y를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친다면 10% 하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겠죠? 이 말 이해돼요? 나중에 또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30% 이득을 봅니다. 똑같이 10% 갚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돼요. 얘가 지금 현재 약 30% 상승하고 10% 하락했다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순수익은 당연한 말이지만 30% 상승한 조에도 크겠죠. 그 다음에 4번 잠깐만 좀 지워야 될까요? 잠깐만 좀 지우는 게 낫겠네요. 잠깐 지울게요. 잘 보세요. 자,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두 상황 간 순수익 차이가 더 작다라 그랬는데 잘 보시면 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인데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요 놈과 요 놈이 상황 1, 2에 대한 국내 주식을 샀을 때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계산 나오면 얼마가 되냐면 약 10%가 나오거든요. 증가 플러스 여기는 약 30% 증가가 나오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쓴 약 10% 상승, 약 30% 상승 이게 무슨 말이죠?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을 때 달러 환산 수익률이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두 상황 간의 순수익 차이가 더 작다라 그랬는데 가의 경우는요. 약 10%와 약 30%죠, 그냥. 얘네 둘의 평균 값인 우리가 대충 한 가보다 나를 따를 때가 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두 상황 간 순수익 차이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를 따른다라고 친다면 상황 간 순수익 차이가 약 10%와 약 30%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두 상황 간의 순수익 차이라 물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10%는 갚아야 되는 금액이 되거든요.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판단하시면 되냐면 상황 1의 경우는 약 10%가 상승했고요. 상황 2의 경우는 약 30% 상승했기 때문에 가를 따른다라고 친다면 상황 1, 2 간의 차이는 약 20%가 될 겁니다. 하지만 상황 나를 따른다라고 치면 상승 하락이니까 약 40% 차이가 나겠죠. 계산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가의 경우는 약 20%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나의 경우는 약 40%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순수익의 차이는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 맞아요. 5번 순수익은 양의 값이라 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순수익이라는 것은 얘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둘 간의 비교를 할 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 순수익을 물었다라고 신다면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양인지 아닌지 이해돼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투자 금액을 가와 나의 절반씩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상황 모두 양의 값이라 했는데 일단은 가의 경우는 상황 1의 경우는 약 10% 상승, 30% 상승이죠. 근데 10%씩 빠진다 하더라도 약 0%, 20%가 나옵니다. 20%와 0%를 평균 내시면 10% 정도가 나오죠. 양수가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얘는요. 약 30% 상승 10% 하락이죠. 그쵸? 잘 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자, 두 상황 모두 순수익 값이 양의 값이라 그랬는데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얘는 10% 하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신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보시면은 투자 금액을 우리가 가나의 절반씩 배분했을 때 상황 1의 경우는 양수가 나온다는 직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상황 2입니다. 잘 보세요. 절반씩 배분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약 30% 증가가 되죠. 얘는 10% 하락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약 30%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10%를 갚는다라고 친다면 약 20% 정도가 나올 것이겠고요. 여기도 약 20% 정도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 구해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상황 2의 경우는요. 원리금 1,100달러가 되잖아요. 한꺼번에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 2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00달러를 갚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30% 하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 30% 상승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그샘플 들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1 환율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자, $1 나와 있으니까 상황 2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30%가 하락했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 30%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에 1,000원이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1,000를 투자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환율이 30% 하락했으니까 $1에 700원이 됩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직관적 일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환율이 30% 하락했기 때문에 $700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을 샀어요. 까지 이해되세요? 국내 주식을 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얼마를 주고 산 거죠? $700가 될, $1,000를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100만 원어치 산 거죠. 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얘는 100만 원인데 현재 $1에 700원이 나오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인데 $1에 700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를 환산하신다라고 친다면 대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7분의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7분의 1을 곱하신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7분의 10을 곱하신다라고 친다면 까지 이해되세요? 그런적으로 우리가 7분의 1000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가 1이고 7이고 30이고 4고 하니까 약 $140 정도의 이득이 나오겠죠. $1,400 정도의 이득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신다라고 치면은 30% 하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 30% 증가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0% 증가한 놈에 대해서 $100를 뺀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잘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30% 하락이면은요. 이게 $1 환율을 환전했을 때 더 많이 상승할까 더 적게 상승할까 이걸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 계산해도 되는데 시험장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30%는요 10분의 3입니다. 그렇죠? 10분의 3이면 제가 예전에 x분의 1 상승이면은요 x 플러스 1분의 1 하락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얘는 반대로 x분의 1 하락이라고 본다면 x 마이너스 1분의 1 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x인데 10분의 3이니까 얘를 1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될 것이냐면 3분의 10분의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얘는 원화로 환전하신다고 치면 3분의 7분의 1이 나와요. 마이너스를 빼주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7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7분의 3이 상승했다는 말은요. 10%보다 많이 상승했다는 뜻이 되겠죠. 30%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다는 뜻이 되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계산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려면 3분의 10은 3분의 7로 될 것이기 때문에 7분의 3 상승입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7분의 3이 상승했다는 말은 무엇과 동치가 될 것이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저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을 때 가치가 7분의 3이 상승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했던 1400점 얼마가 나오는 이유가 요만큼이 상승했기 때문에 되거든요. 여기다가 100달러를 뺀다 하더라도 저 수익률은 약 0보다 훨씬 클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0% 하락하고 10% 하락하니까 20%가 나오겠죠. 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20%보다 크고요. 이 숫자는 20% 정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둘이 평균 내시면 양의 값이 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울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이해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빨리 할게요. 16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는 뭐 쉽죠? 예, 여러분들. 얘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나오니까요. 제가 고는 추경서 치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실업률이 10%가 될 것이니까 여기다가 취업률이라고 쓰시면은 얘는 90이 나오고요. 얘는 80이 나오고요. 얘는 9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는 취경이죠. 고는 경활률이라 써볼게요. 경활률이라 쓰면은요. 얘 곱하기 얘가 나와야 되니까 70 나오고요. 동일한 원리로 80 나오고요. 여기도 80이 나올 겁니다. 네, 경활률 이렇게 나오겠죠. 기업번 실업자 수는 2021년, 2020년에 2배이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15세가 변함이 없으니까 경활률에다가 실업률을 곱하시면은 15세분의 실업자가 나오죠. 따라오세요. 15세를 100이라고 둔다면 실업자의 경우는 7이 나올 것이겠고요. 얘는 16이 나올 것이겠고, 죄송합니다. 16이 나올 것이겠고, 얘는 이 계산에 8 나올 겁니다. 네, 1번은 맞고요. 니은번 경활인구는 70, 80, 80이죠. 물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5세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건데 15세 이상 인구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라고 친다면 저 숫자 자체를 그냥 경제활동 인구라 보시면 됩니다. 까지였죠. 네, 매년 증가가 틀렸죠. 디귿번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020년 작다 그랬는데 취업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취업률은 요거 보시면 되겠죠. 네, 디귿번은 맞고요. 리을번 비경제활동 인구 변화율은요. 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30, 20, 20이죠. 네. 그러니까 2021년도의 경우는 감소했고요. 2020년도의 경우 일정하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도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갑국과 을국, 그 다음 갑국과 병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을국과 병국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갑국의 수치를 계산하시면은요. 145가 나오죠. 그렇죠? 갑국의 수치를 계산하시면 얼마니 이게? 120이 나오죠. 얘는 계산하시면 100 얼마니 이게? 150이 나오고요. 아유, 계산이 안 되네요. 네, 120이 나옵니다. 너무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갑국의 수취액이 14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국과 병국 간의 거래에 있어서 120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갑국의 토탈 수취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265가 되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뭘 판단할 수 있냐면 갑국은요. 상품 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을국과의 거래에서 145를 수취했으니까 반대로 을국의 수취액은 150이 될 것이니까 을국한테 준 거는 150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1번부터 알아볼게요. 자, 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수지죠. 서비스 수지가 20억 달러 적자라 그랬는데요. 자, 보시면 갑국은요. 서비스 수지에서 70을 받았고요. 50과 40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네요. 네, 1번이 정답이고요. 그렇죠? 2번 해외 주식 거래를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금융계정입니다. 항상 강조했죠. 제가
공지사항에 돌려놨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액은 뭐라 그랬죠? 금융계정이라고 그랬죠. 네. 3번 각국의 경상수지는 각국의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했는데 각국의 경상수지는 물가 하락 요인이죠. 왜냐면 각국은 현재 265를 받았지만 270을 주었기 때문에 적자죠. 적자니까 물가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을국은 병국보다 상품 수입액이 20억 달러 많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을국의 경우에 상품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을국은 병국보다 라고 그랬는데요. 을국의 경우는 수취액이 얼마예요? 상품 수입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준 거죠. 이 말 이해돼요? 왜냐면 수출을 하면은 돈을 받은 거고요. 수취한 거고요. 반대로 지급한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을국은 병국보다. 자, 을국의 경우에 상품 수입액은 얼마가 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국은 현재 갑국한테 100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수출을 얼마큼 했다는 뜻이 될 것이겠고요. 갑이 하네요. 갑국이 수치를 100만큼 했다는 뜻은요. 을국이 100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지급액. 그쵸?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뜻이 되고요. 70을 지급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틀렸고요. 마지막 5번의 경우는 해외 투자 배당금이라고 할 때 본원이 되겠죠. 본원의 경우 갑국의 경우는 5와 20을 더한 25가 나오는데 10과 5를 뺀 15가 나오니까 갑국은 흑자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이거 되게 쉽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보시면 민간 투자 증가, 수요 견인이죠. 비용 인상이죠. 네, 그러면 1번 A는 스태그플레이션은 B가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2번 B는 맞죠. 그렇죠. 3번 화폐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인플레이션은요. 화폐 구매력 감소 요인이에요. 4번 가에는 원자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 발생했다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5번 소득이 증가했다면 수요는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19번 얘는요. 여러분 요거 보셔야 돼요. 자, 가만원을 납부하였다. 이거 뭐가 되죠? 비소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은 기본급이 나오고 얘는 근로가 되겠죠. 450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 80만 원의 비소비가 되는데요. 이 비소비는 얘네 둘이 더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소득분의 지출이 0.6이니까 소비는 270 나오겠죠. 그렇죠? 소득이 450이니까요. 450분의 270이 0.6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게 포인트인데 얘를 잘 보세요. 얘를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은 얘는요. 저축은요. 여기 써있듯이 처가 마이너스 소비죠. 그러면 처가가 있는데요. 처가 마이너스 소비. 네, 이게 저축이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처가분의 소비가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처가라는 것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 일단 보시면은 처가라는 것은 소득 빼기 비소비죠. 450 빼기 80 빼기 가가 돼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450 빼기 얼마야? 80 플러스 가가 되겠죠. 그렇죠. 소비는 270이 나오겠죠. 네, 이게 4분의 1이 돼요. 그럼 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가의 경우 10이 나옵니다. 네, 끝이에요. 그러면 비경상소득은 없죠. 소비 지출은 270이고요. 비소비는 90이 되고요. 저축은 90이 되고 가는 10입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 고난도 백제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진짜 거의 뭐 그렇죠. 예. 보시면 자, YJ는요. 생산 원료예요. 이렇게 적응이 됩니다. 원재료죠, 원재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재가 될 것이겠고요. 자, 0.5개 0.1개가 생산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국의 경우는요.
일단은 생산량이 20개죠. 그렇죠? 을국은 생산량이 40개죠. 이 말 이해돼요? 자, 근데 20개가 40개가 나오는데요. Y제가 일단은 전량 소진이 된다 그랬는데 20개인데 0.5개가 되니까요. 10개가 필요하겠죠. 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10개가 들어갈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40개인데 0.1이니까 4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4개가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왜냐면 원료로요 뺐잖아요. 근데 요거 생산하기 위해서는 0.5개씩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10개가 될 것이겠고요. 얘는 Z제 한 개에서 0.1개가 사용된다 그랬으니까 40일 나면 0.1 나올 거니까 곱하시면 4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는데 20개가 생산한다 그래서 10개가 될 것이겠고요. 여기는 5개가 될 것이니까 15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29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자, 갑국의 명목 GDP 240만이 나오죠. 왜냐면 잘 보세요. 갑국은요 2021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최종제가 요놈이죠. 20 곱하기 10이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수출한 제와도 GDP 포함된다. 중간제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원료로 Z제한테 4만큼을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4에다가 요 곱하기 10 하시면 240이 나올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아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YJ를 을구한테 수출한 금액인 40달러 또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논리로 자, GDP 디플레이터는요 수출한 금액 포함이라고 그랬죠. 갑국의 경우. 그러니까 갑국의 경우는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0에다가 2022년인가요? 2022년의 경우는 20에다가 20에다가 그렇죠. 5개에다가 일단은 10을 계산하신다라고 친다면 명목 GDP가 나오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20 이게 무슨 말이죠? 생산량과 가격을 곱한 명목 GDP가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5개를 수출했기 때문에 10에다가 곱하기 19 죄송합니다. 네, 이만큼이 명목 GDP가 되겠죠. 자, 실질 GDP를 구하신다라고 친다면 잘 보세요. 일단은 요 놈에다가 그렇죠? 얘를 곱하시고요. 20 곱하기 10 여기 5개에다가 얘를 곱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180 나와요. 4번 을국의 순수출은 마이너스 40이죠. 생각해보세요. 을국이 수입만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수입했어요? 4에다가 10을 수입했죠. 마이너스 40이 될 것이고요. 5번 을국의 실질 2022년도의 실질 GDP는요. 일단은 요 놈이죠. 그렇죠? 요 놈 보셔야죠. 근데 50에다가 기준연도 가격 20을 곱한 50 곱하기 20이 일단 실질 GDP죠. 근데 뭘 빼야 한다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수입된 재화의 그 가치를 빼주셔야 한다고 그랬죠. 수입된 게 얼마죠? 여기서 2022년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에다가 기준연도 가격 10을 빼신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이 됩니다. 950 나와요. 자, 제가 그 론칭하고 했던 해설 강연 중에 제일 길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12월 중순쯤에 이제 개념 강의 찾아뵐 건데 일단 제가 론칭하고 나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가 제일 적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 가셔가지고 이제 다시는 저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